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식사는 했습니까? 자, 그럼 이제 교과서 몇 페이지를 표시를 할 때 107페이지를 펴겠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여기서 자 보세요. 지금 이제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있냐 할 때, 자, 요것을 배우고 있거든. 그래서 항상 공시법 시간에 수업을 할 때 출발은 여기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보세요. 우리가 하나의 부동산이 있다면 이 부동산을 나타내는 장부는 두 개입니다. 장부는 하나가 등기부예요. 하나가 지적공부입니다. 이 지적공부가 대장과 도면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 지적도, 임야도 이렇게 나오거든. 그러면 이 지적공부에서 우리들에게 공시하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가 토지의 표시입니다. 하나가 소유자입니다. 됐죠? 이때 지적에서 주로 공시하고자 하는 것은 토지의 표시입니다. 이 소유자는 등기에서 나오는 거라, 등기에서. 그러면 이 지적 공부의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를 등록을 해. 그럼 지금부터는 뭐를 배우느냐면 등록된 토지의 표시가 변경이 되는 것을 배운다. 변경이 되는 걸. 소유자가 변경이 되는 것을 배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법에서는 있잖아요. 변경이라는 표현을 안 써. 다른 표현을 써. 그러면 지적공부에 등록된 요 토지의 표시가 변경되는 것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토지 뭐라고 그런다? 이동이에요. 토지도. 그럼 요 자체에서 한 문제를 낼 수 있어요. 그 말은 토지 이동은 토지의 표시가 달라지는 게 토지 이동이라. 그러면 토지의 표시는 소재, 지분,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요 6개 중에 하나가 달라지는 게 토지이동이다 이 말. 그러면 그 6개 이외가 달라지는 거는 토지이동 이단이다? 아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가 있다, 토지 등급이 있다, 소유자가 있다, 이런 건 토지의 표시가 아니에요. 그럼 이런 게 달라지는 거는 토지이동 이단이다? 아니다. 딱 됐죠? 그 다음에 요 토지이동의 종류가 나와야 돼, 종류. 그래서 우리 법에서 있잖아요. 자, 제가 일괄 처리하거든. 처음에 신규 등록이 나와, 등록 전환이 나와요. 분할이 나와요. 분할, 합병입니다. 합병, 지목 변경이에요. 지목 변경이에요. 요렇게 떼어졌어. 그 다음에 등록 말소입니다. 말소. 그 다음에 축척 변경이에요. 등록 사항 정정입니다. 정정. 이렇게 떼졌어. 그 다음에 이제 행정구역의 개편입니다. 개편. 지번 변경이에요. 지번 변경. 그 다음에 지적공부 복구예요. 복구. 자, 마지막에 각종의 사업이 있다. 일어나네. 그럼 이게 토지이동의 종류라. 그럼 이걸 일괄 처리하면 공부가 수월해. 딱 됐죠? 그럼 여기서 접근을 해보는 겁니다. 보세요. 토지의 표시가 변경이 됐거든. 달라졌거든. 그럼 달라졌다면 바로 잡아야 돼요. 바로 잡을 때는 두 사람이 딱 있습니다. 하나는 토지 소유자가 신청을 해서 바로 잡느냐, 아니면은 공무원이 알아서 고쳐주느냐, 요 소리입니다. 요거는 신청이라면은 소유자가 바로 잡아달라고 신청했다는 소리고, 이거는 직권이라는 거는 공무원이 알아서 고쳐준다. 그럼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보면은 인천시가 인천광역시로 이름이 달라졌어. 그럼 등기부 다 고쳐야 돼요. 대장 다 고쳐야 되고 주민등록등본 다 고쳐야 되거든. 이런 걸 소유자가 신청하는 거 아니지. 국가가 알아서 다 고쳐주는 거지. 요게 직권. 이렇게 딱 됐죠. 그럼 여기서 이리로 딱 오면은 요 5개 있죠. 요거는 신청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요 3개 있죠. 요거는 신청도 되고 직권도 되는 거예요. 그럼 요거 있죠. 요거는 직권을 한다면 직권. 그럼 여기는 신청을 한다 이 말. 그럼 여기서 이제 또 나누어지면 보세요. 요게 신청이죠. 그럼 여기서 또 3개로 나누는 거라. 그럼 3개로 나눌 때 보세요. 소유자가 신청한다. 사업 시행자가 한다. 그 다음에 대위 신청한다. 요래 나누는 거라. 그러면 모든 거는 소유자가 하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 근데 요 사업자 있죠. 이거는 답이 하나로 통일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분리해서 공부할 필요가 없어. 공시법 시간에 사업자가 나오면 종류는 불문하는 거라. 예를 들어서
도시개발 사업이든 농어촌 정비 사업이든 공공사업이든 사업자가 딱 놓으면 소유자가 하는 거 아니에요. 사업 시행자가 알아서 다 이룬다 이 말. 그러면 LH공사가 아파트를 짓죠. 그럼 토지동 신청은 LH공사가 알아서 다 이룬다 이 말입니다. 됐죠? 자, 그럼 이거는 상식으로 푸는 거죠. 모든 거는 대위 신청해 줄 수마다 있다. 이래 가는 겁니다. 대위 신청해 줄 수마다 있다. 이래 가는 거예요. 됐죠? 그럼 하나만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자, 이렇게 봅시다. 요 땅 주인은 갑입니다. 건물 주인은 을입니다. 그럼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다를 수 있다, 없다? 있지. 그러면 건물 주인이 변경 등기를 해야 되는데 안 해. 그럼 땅 주인이 대신해 줄 수 있냐, 없냐? 이 소리입니다. 얼마든지 할 수마다 있지. 이거 대위 신청, 이제 이렇게 딱 됐죠. 그럼 요거는 이제 지우는 거예요. 됐죠? 그럼 여기서 하나만 살을 붙이면은 신청 이래 놓으면 이제 상식으로 보는 겁니다. 신청이라는 말이 딱 들어가면 이제 보세요. 첫 번째 보세요. 의무가 있냐 없냐 이게 나와야지. 의무가 있냐. 그러니까 우리가 애가 태어났죠. 그럼 출생신고 해야지. 한 달 이내 해야지. 그게 의무예요. 오케이? 그럼 의무라는 표현이 들어갔다는 말은 강제거든. 강제라는 말이 들어갔다는 말은 날짜가 나와야 돼. 날짜가. 그럼 1월 이내 해라. 60일 이내 해라. 90일 이내 해라.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요 위에 거 있죠? 이거는 60일로 전부 다 통일이 되는 거예요. 통일이. 그 다음에 요거는 세 개 중에 이것만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 날짜가 있어. 이거는 날짜가 없어. 그럼 요거는 90일이에요. 90일. 오케이? 네. 그러면 요 밑에 거 있죠? 요거는 며칠이다? 10일.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요것만 딱 갖고 출제인의 시험 문제 작년에 2개가 놓은 겁니다. 2개가. 오케이? 그래서 합병은 60일 이내 한다. 이러면 otherwise O. 그럼 합병은 90일 이내 한다면 O 덱스타 X. 이게 답이다. 이 말. 얼마나 공부가 쉬워요. 그 다음에 등록 말소는 자 보세요. 90일 이내 한다면 otherwise O. 60일 이내 한다면 뭐다? X. 그래서 지그재그로 해가지고 문제 2개를 정답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럼 2문제 맞췄다 안 맞췄다? 맞췄지. 맞췄어요. 그럼 여기서 날짜가 2개가 났죠. 그럼 작년에 30회 보세요. 한 문제 2문제, 3문제, 4문제, 5문제 이렇게 여기서 5개를 냈었어요. 여기도 날짜를 낸 거라. 날짜를. 그러니까 연도 한번 해볼까요? 아직 안 배웠는데 12월 달에는 배웠거든. 축척 변경 위원은 5인에서 몇인? 12. 그럼 틀린 것을 고르세요. 5인에서 15인. O 덱스타 X. 그럼 뭐 또 맞췄잖아요. 그럼 여기서 날짜만 갖고도 3개를 맞췄잖아요. 민법의 법률행위 한 문제 맞추려면 한 1개월이 걸리거든. 1개월이. 맞죠? 네. 이거는 10분 만에 된다. 10분 만에 3문제를 맞출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공부하기가 수월해요. 되죠? 그러니까 이제 안으로 들어가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이제 이거를 우리 간단하게 일단 한번 봅시다. 이걸 절대 시험에 출제위원회 절대 어렵게 내지 않습니다. 법 조문은 실제 있어봤자 길어야 5줄밖에 안 돼요. 그거를 갖고 말장난을 치는 겁니다. 그러면 신규 등록이죠. 가장 쉽게 해봅시다. 바다입니다. 바다. 우리 흔히 말할 때 서산간척지를 매립할 수 있다 없다? 있지. 그럼 바다는 토지가 아니죠. 근데 바다를 매립해서 육지가 만들었으니까 이제 토지가 된 거지. 그러면 장부를 처음으로 만들어야 돼. 이게 무슨 등록이다? 신규 등록. 그럼 이게 등록 전환이죠. 산입니다. 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2개로 나눈다고 그랬죠. 하나는 임야대장에 등록을 하고 하나는 무슨 대장? 토지대장. 사람도 남자 아니면 여자잖아요. 그죠? 토지도 2개로 나누는 거라. 그래서 하나는 토지대장에 등록하고 하나는 임야대장에. 그럼 산은 임야대장, 평지는 토지대장. 그럼 쉽게 봅시다. 산이죠. 허물어버리고 아파트 지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산이었을 때는 임야대장의 등록 대상인데 허물어서 평지를 만들어서 아파트를 지었거든. 공장을 지었거든. 학교를 지었거든. 이거는 평지가 됐으니까 토지대장의 등록 대상이 되는 거라. 그래서 임야대장에 등록된 걸 토지대장으로 등록을 바꿔줄 수마다 있다. 그럼 분할이죠. 그럼 예를 들어서 자 보세요. 제가 서울의 명동에 땅 1,000평 가지고 있거든. 시가 100억이라. 팔려고 내놨어. 100억짜리. 덩치가 크다 안 크다? 크다. 그러니까 매매가 잘 안 돼. 그럼 쪼개어서 매매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분할이지. 맞죠? 네.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게 10평입니다. 이게 20평입니다. 제가 자 여기에다가 집을 지으려고 그러니까 10평짜리가 땅이 너무 좁아. 그럼 옆에 있는 땅 사들여서 합칠 수 있다 없다? 있지. 이게 뭐다? 합병이에요. 그러면 제가 있잖아요. 밭을 갖고 있어요. 그럼 밭이니까 지목이 뭡니까?
전. 허가받아서 집 지을 수 있다 없다 있지. 그럼 지목이 전에서 뭐로 바뀝니까? 대. 이게 무슨 변경이다? 지목 변경. 됐죠? 그러면 등록 말소는 그냥 경포대 해수욕장 백사장의 넓이가 넓어지고 있다, 좁아지고 있다, 바닷가 주변에 있는 토지가 바다로 자꾸 쓸려 들어가고 있다, 이 말. 오케이? 그러면 쉽게 말하면 육지가 바다 됐다, 이 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이거는 바다를 매립해서 뭐 만들었다? 육지. 이거는 육지가 뭐 됐다? 바다. 그러면 육지는 등록 대상인데 바다는 등록 대상이 아니거든. 그럼 등록을 없애야지. 그게 말소입니다. 그 다음에 축척 변경이죠. 예를 들어서 보세요. 이 토지가 1200분의 1의 도면에 등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500분의 1로 바꿔줄 수 있냐냐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쉽게 보면 1200분의 1이 크다, 500분의 1이 크다, 500배. 그러니까 요게 우리가 소축척, 대축척. 크다라는 거는 정밀하다 이 말. 그래서 요즘에는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도면의 축척을 아주 정밀한 걸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안 정밀한 것에서 정밀한 걸로 바꿔주는 게 무슨 변경이다? 축척 변경. 그럼 이거는 정정이잖아요. 정정은 잘못 적어서 그럼 잘못 적은 걸 바로 잡는 게 묻고 정정. 지목이 전인데 답으로 잘못 적었다. 면적이 100인데 101로 잘못 적었다. 제곱미터로 적어야 되는데 평으로 잘못 적었는 거예요. 이걸 수정하는 게 뭐고? 정정. 됐죠? 자, 그럼 이제 행정구역의 개편이거든. 보세요. 여기가 서울특별시입니다. 그럼 여기는 경기도겠죠? 그러면 경기도의 일부가 서울특별시로 편입될 수 있다, 없다, 있지. 그 행정구역이 달라지는 겁니다. 지번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 봅시다. 이게 100이거든. 이래 하면은 100의 뭐다? 1. 그럼 이게 또 이래 되면 100의 뭐다? 2. 100의 뭐다? 4. 이게 또 이러면 100의 뭐다? 4. 이렇게 보니까 지분이 너무 복잡해지는 거라. 그래서 싹 없애버리고 처음으로 다시 줄 수 있다, 없다, 있지. 그러니까 지분이 엄청 복잡한 거예요. 분할하고 이러니까 복잡해지거든. 그러니까 싹 없애버리고 처음으로 다시 줄 수 뭐다? 있다. 지분이 몇 됩니다? 지도 공부가 분실이 됐어, 분실. 구청에서 불이 나가 대장도면이 전부 다 불타버려서 컴퓨터 바이러스 먹어서 장부가 다 날아가 버렸다, 이 말. 그럼 새로 다 만들어야지. 이게 뭡니까? 복구. 우리들 주변에는 각종의 사업이 있습니다. 도시개발 사업 할 수 있죠? 그럼 기존의 토지 깡그리 뭉개고 아파트 단지 조성할 수 뭐다? 있지. 그게 사업입니다. 됐다, 안 됐다? 네. 그러면 요래 놓고 이제 우리가 이제 배우는 게 요거를 배우러 가는 거예요. 됐죠? 여기는 한 개만 딱 알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를 보세요. 등록 전환이에요. 그죠? 자, 책으로 가봅시다. 의를 가봅시다. 자, 의의 1번입니다. 등록 전환 일환. 자, 밑줄을 긋습니다. 임야대장, 임야도. 107페이지를 갑니다. 107페이지. 자, 거기 보면 동그라미 1번의 의입니다. 등록 전환이란 임야대장, 임야도 줄 긋고 등록된 토지를 줄 긋습니다. 토지, 대장, 지적, 도 이렇게 되는 그것만 딱 알면 됩니다. 그럼 한 장을 넘기세요. 넘기면 이제 2번에 신청해야 되는 신청. 그러니까 1번에 신청 업무죠. 첫째 줄 끝에 60일 이내만 줄 거면 됩니다. 60일 이내. 보세요. 요거는 전부 다 60일로 통일이 돼 있다, 안 돼 있다? 돼 있지. 그랬다 하면 돼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갈로 열고 이번에 첨부 서류는 공부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되는데 동그라미 이번에는 앞에서 배웠거든. 답은 똑같습니다. 이번에 줄 긋지 마세요. 일에 따른 서류를 죽었습니다.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죽었습니다. 지적소관청의 확인되죠. 그 함으로써 서류 제출에 가름할 수마다 있다. 그럼 제 손을 잠깐만 한번 보세요. 답이 여기서 전부 다가 똑같기 때문에 전부 다 답이 똑같기 때문에 한 개만 딱 공부를 하면 돼. 제 말의 답은 이겁니다. 우리나라는 토지 이동은 원칙은 신청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신청. 그럼 신청을 할 때는 구두로 하는 게 아니고 문서로 써야지. 문서. 각종의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 해. 쉽게 해봅시다. 우리가 집을 사고 팔면 매매를 하죠. 그러면 인감정비서 제출해야 된다. 해. 주민등록 등본 제출해야 된다. 해. 그럼 토지 이동을 신청할 때도 서류를 제출해야 돼. 이제 답입니다. 내가 제출해야 될 서류가 이미 구청에서 관리되고 있어. 그럼 구청에서 관리되고 있으니까 그 서류는 제출할 필요 있다, 없다? 그럼 시험에 한 번 났거든. 이렇게 나왔어요.
보세요. 토지 이동을 신청할 때 제출하는 서류를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의 확인으로서 서류 제출에 가름할 수 있다. 오더와이더 오. 두 번째입니다.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확인으로서 오덱스다 X. 이렇게가 답으로 만드는 겁니다. 오케이? 좌우가 같아 안 같아? 같아. 그러다 가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대상 토지로 오세요. 대상 토지. 갈로 읽고 1번을 봅니다.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 제목만 줄 것이에요.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 그러니까 1번 옆에다가 113페이지라고 적으세요. 113페이지. 그래서 첫째 줄에 갑니다. 등록 전환을 신청할 수 있는 토지는 적었습니다. 산지관리법. 자, 죽지 마세요.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토지에 적었습니다. 형질 변경. 또는 건축물의 사용성 인동을 인하여 자 죽었습니다. 지목을 변경하여야 할 토지로 한다. 찾았습니까? 네. 그럼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러면은 잠깐만 여기 답을 내놓고 공부를 할게요. 자, 이래 보세요. 토지 대장에 등록된 토지가 있고 임야 대장에 등록된 토지가 있어요. 그럼 이제 국어 시간입니다. 보세요. 형질 변경이라는 말이 있거든. 그 다음 단계는 용도 변경입니다. 용도 변경 다음 단계는 지목 변경입니다. 자, 이거는 결론입니다. 이 세 개는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그럼 궁극적으로 지목이 달라졌다 이 말. 그럼 예를 들어서 잠깐만 보세요. 여기가 있잖아요. 논이에요. 논입니다. 그럼 논이면 지목이 답이죠. 그죠? 자, 답인데 보세요. 고속도로 생길 수 있다 없다? 있죠. 그럼 이렇게 고속도로가 생겼어요. 그럼 옛날에는 논이다 논아이다? 논. 지금은 뭐로 바뀌었다? 도로. 요게 뭐가 달라졌다? 용도. 뭐가 달라졌다? 지목. 맞지?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형질이라는 말은, 자, 보세요. 논이거든. 그럼 논에 고속도로가 생겼다 이러면 논은 일반적으로 지반이 약하다, 약하지 않다? 약하. 지반이 약하니까 모래, 자갈, 흙, 메꿔요, 안 메꿔요? 메꿔요. 그럼 토지의 모양이 달라졌다, 안 달라졌다? 달라졌다. 그걸 우리가 무슨 변경? 형질 변경. 잠깐 이어보세요. 이게 산이죠. 산의 모양이 요래돼 있지. 고속도로 생길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깎았잖아요. 그럼 이게 이렇게 깎았지. 그럼 산의 모양이 달라졌다, 안 달라졌다? 달라졌다. 요런 걸 자 읽어보세요. 시작. 형질 변경. 되죠? 그러면 정리합니다. 형질이 달라졌죠? 그럼 뭐가 달라졌다? 용도. 뭐가 달라졌다? 지목. 그럼 지금부터 결론을 딱 짓습니다. 토지 대장에 등록된 토지가 이래 되면 그건 지목 변경이에요. 이해했죠? 네. 그런데 임야 대장에 등록된 토지가 요래되면 이건 지목 변경이 아니고 자 시작 등록 전환이에요. 등록 전환. 그러면 이게 임야 대장에 등록돼 있는지 토지 대장에 등록돼 있는지를 뭘 갖고 구분하느냐 할 때 여러분들 거기서 113페이지로 잠깐 갔다 오겠습니다. 113페이지에 여러분들 113페이지에 보시면은 자 보세요. 자 보세요. 5번에 지목 변경 찾았습니까? 자, 제일 밑에 3번을 보세요. 대상 토지를 보세요. 대상 토지에 동그라미 1번 옆에다가 108페이지라고 적으세요. 108페이지 동그라미 1번에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찾았습니까? 네, 그거를 줄 것이에요. 그걸 줄 것이에요. 그럼 옆으로 갑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범위의 토지에 밑줄 긋습니다. 형질 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 나오죠. 자, 그럼 요거를 구별하는 방법은 있잖아요. 자, 요리 와보세요. 구별하는 방법은 너무너무 쉬운 겁니다. 너무너무 쉬운 겁니다. 자, 이렇게 합니다. 여기에 보세요. 산지관리법. 요래 됐죠. 보세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감 잡았어요? 네. 그럼 출발을 딱 할 때 이렇게 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이라면 끝글자는 시작 지목 변경 산지관리법 하면 시작 등록 전환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구별합니다. 잠깐만 요리를 와보세요. 여기 답이 나와 있죠. 산지관리법이니까 산이다 산아이다 산. 그러니까 무슨 전환이다? 등록 전환이 되죠. 요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러면 무슨 변경이다? 지목 변경. 요걸 갖고 구분을 하세요. 오케이. 네. 그러면 다시 한번 할게요. 여러분 공부를 하는 요령이 있거든. 그 요령은 우리가 배우는 법은 지적법이에요.
그럼 지적법은 법에서 지문을 쓸 때 지적법은 안 써도 돼요. 그런데 지적법 공부하면서 외부의 법을 가져올 수 있다 했지. 그때는 그 외부의 법은 반드시 써야 됩니다. 이게 무슨 법에 규정이 돼 있다, 이걸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에 만약에 출제인이 시험 문제를 내면 이 두 글자 중에 한 개는 반드시 쓴다 안 쓴다? 쓴다. 그래서 산지갈법으로 딱 출발하면 시작 등록전환, 국토의격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출발하면 시작 지목 변경. 그렇게 딱 푸는 거예요. 감 잡았어요? 네. 그러면 제가 제일 걱정하는 거는 이겁니다. 114페이지를 다시 볼게요. 동그라미 1번을 봅니다. 113페이지 1번에 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범위와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에는 지목 변경의 대상이다. 이러면 O도 Y다. O. 등록 전환의 대상이다. O 덱스다. X. 이렇게 간다. 그러면 이제 앞장으로 108페이지를 가세요. 108페이지를 갑니다. 그럼 108페이지를 조심해야 됩니다. 자, 배배되죠. 자, 아까 전에 갈로 열고 1번을 봅니다. 1번 아까 전입니다. 자, 보세요. 등록 전환을 신청한 토지는 그까지는 안 읽어줍니다. 자, 정합니다. 산지관리법,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토지의 형질 변경 또는 건축물의 사용 승인 등으로 인하여 잘 조심해서 보세요. 지목을 변경하여야 할 토지는 지목 변경 대상이다. 오덱스다. 다시. 괜찮아? 자, 보세요. 제 말 들어보세요. 자, 보세요. 다시 합니다. 키는 산지관리법으로 딱 잡는 거라. 산지관리법. 그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산지관리법,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형질 변경 또는 건축물의 사용 승인 등으로 인하여 지목을 변경하여야 할 토지는 지목 변경 대상이다. 오덱스다. X. 시작. 등록 전환 대상이다.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에서 키를 잡아라?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 됐죠? 그럼 이게 제가 왜 걱정을 하냐면 앞에 무슨 글자냐 할 때 제 손을 보세요. 보세요. 이러면 앞에 그 생략합니다. 지목을 변경하여야 할 토지는 지목 변경 대상이다. 이러면 얼른 보면 맞아 보인다? 틀려 보인다? 맞아 보이지? 근데 지목 변경 대상이 아니고 시작 등록 전환. 그러면 등록 전환과 지목 변경을 구별하는 방법 앞에 법 이름을 보고 구별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산지관리법이 뜨면 끝 글자는 시작 등록 전환. 국토의격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뜨면 시작 지목 변경. 그렇게 하면 돼요. 오케이. 네. 그다음에 그 밑에 걸어 오세요. 갈로 열고 이번에 지목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도 이런 거는 공부를 안 해도 됩니다. 나중에 가면 저절로 알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갑시다. 109페이지를 갑니다. 자, 그러면 잠깐만 108페이지 제가 줄만 꺼드리고 갈게요. 제일 밑에 갑니다. 동그라미 1. 줄 걷지 마세요.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 전환되어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에 계속 존치하는 것이 밑으로 갔습니다. 불합리한 경우. 2번으로 갑니다.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 변경되었으나 밑으로 걷습니다. 지목 변경할 수 없는 경우.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으로 가세요. 제일 위에 갑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고가리 딱 줄을 그어 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으로 내려옵니다. 처리 절차입니다. 갈로 열고 2번만 알면 됩니다. 그래서 면적 이래 놓거든. 자, 보세요.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 전의 차이가 오차 허용 범위 동그라미 칩니다. 이내 경우에는 밑으로 걷습니다. 등록 전환될 면적.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하고 허용 범위를 동그라미 칩니다. 초과. 하는 경우에는 임야대장의 면적 또는 임야도의 경계를 지적소관청이 밑으로 걷습니다. 직권으로 정정. 그러면 직권으로 정정 밑에다가 신청이라고 쓰고 X라고 하세요. 신청이라고 쓰고 X라고 하세요. 신청이라고 쓰고. 그럼 이쪽으로 와보세요. 요 문구를 이해를 할 때, 자, 요 글자를 보세요.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하고 요 말하고 임야대장에 등록된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하고. 그러면 출제인이 할 때는 요 글자와 요 글자를 바꾸는 게 시험 문제예요. 아니 쉬워요.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임야대장이 있고 토지대장이 있거든. 보세요. 이 토지가 임야대장에 등록이 돼 있어요. 오케이? 네. 그럼 임야대장에 면적을 등록을 하거든. 그 면적이 500으로 나오더라 이 말. 그런데 등록 전환하기 위해서 청량을 했다 이 말. 그럼 청량을 하니까 500으로 나왔다. 문제될 거 있다 없다? 없지. 그러면 과거의 문제와 현재의 면적은 동일하잖아. 그럼 문제될 게 없지. 맞죠? 자, 그런데 이게 500일로 나올 수 있다 없다? 있지. 그러면 요거 500이죠. 요거 몇입니까? 500. 이 500을 문자로 해야 되는 거야. 문자. 요게 여기에 있잖아요. 그 요거 읽어보세요. 시작. 임야대장에 등록된 면적. 요게 500이에요. 여기에 있어. 오케이? 네. 요 500일 있죠? 요걸 읽어보세요. 시작. 등록 전환될 면적. 그럼 쉬운 표현으로 말하면 이거는 옛날 면적을 말하고 요거는 청량 후 새 면적을 말하고. 그럼 상식으로 보세요. 옛날 면적 등록한다. 새 면적 등록한다. 그럼 이거를 토지대장에다가 등록을 하는 거예요. 이해했죠? 네. 아니, 당연히 새로운 면적을 등록해야지. 여러분들 다른 표현을 해보면 요거 임야대장에 등록돼 있거든. 그럼 이거는 아무리 빨라도 1990년도에 등록한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럼 등록 전환은 지금 2020년도에 하잖아요. 맞죠? 네. 그러면 1990년도에 청량 기술하고 2020년도에 청량 기술하고 기술력이 같아 다르다? 다르지. 그럼 새 면적 등록하지 옛날 면적 등록하는 거 이다 아니다? 아니지. 맞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건강기록부를 작성할 때 제가 학창시절에는 50kg였습니다. 지금은 아줌마가 돼서 60kg가 됐습니다. 그럼 건강기록부에 기록할 때 현재 몸무게를 기록하는 거지. 고등학교 때 몸무게 기록하는 거는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해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문제예요. 자, 보세요. 옛날에 면적이 몇이다? 500. 그럼 청량을 해보니까 510으로 나오더라. 그럼 요것만 단순 비교합니다. 이거는 1의 차이가 있지. 맞죠? 네. 이거는 10의 차이가 있지. 맞죠? 네. 그럼 요 두 개만 단순 비교하면 차이가 크다, 적다? 적다. 이게 오차 허용범위 뭐다? 이내. 차이가 크다, 적다? 크다. 오차 허용범위 뭐다? 초가. 그럼 이거는 초가는, 자, 여기 보세요. 그러면 임야대장에서 토지대장으로 갔다면 요 임야대장은 창고로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지. 가야 되는데 요거는 면적이 몇입니까? 500. 요거는 몇입니까? 501. 같아 다르다? 다르지. 다르면 요거를 501로 고치고 창고로 가느냐 안 고치고 창고로 가느냐 지금 이 소리예요. 오케이? 그래서 답입니다. 오차유범위 이내일 때는 수정을 안 합니다. 오차유범위 이내일 때는 면적의 증감이 적거든. 그러니까 수정을 안 해요. 근데 오차유범위를 초과했다면 요것도 510으로 고치고 창고로 간다. 이 말. 이해되겠죠? 자, 그러면 요거 고치는 걸 신청으로 고치느냐 직권으로 고치느냐 이게 답으로 놓은 거예요. 뭘로 고친다? 직권. 공무원이 고치고 창고로 보낸다. 이 말. 이해했어요? 자, 요 두 개만 글자만 딱 조심하면 됩니다. 그럼 하나만 해볼게요. 답입니다. 오차 허용범위 이내이든 오차 허용범위를 초과했던 새 면적을 등록을 합니다. 하고 옛날 면적을 수정하느냐 안 하느냐라는 거로 오차 허용범위 이내일 때는 수정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오차 허용범위를 초과하면 수정을 뭐다? 한다. 이 수정은 소유자의 신청을 한다. 지력소관청이 직권을 한다. 직권. 그러면 딱 가져가면 됩니다. 그래서 요 문장만 익숙시키면 됩니다. 요거는 나중에 쉬워요. 초과했다, 이내했다 이거는 쉬운 거거든. 요것만 익숙시키는 거라. 오케이? 네, 그러면 위에 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등록 전환될 면적. 아래 거는 시작. 임야대장에 등록된 면적. 그러면 요 500을 읽어보면 시작. 임야대장에 등록된 면적. 501은 시작. 등록 전환될 면적. 그러면 한번 조심하면 됩니다. 통과.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분할로 갔거든. 한 장을 넘기세요. 한 장을 넘깁니다. 요거는 대상 토지만 알면 됩니다. 대상 토지만. 그럼 제일 위에 갑니다. 제일 위에 갑니다. 신청 의무가 있는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세요. 자, 옆으로 갑니다. 토지 소유자는 지리공부에 등록된, 자, 밑으로 갔습니다. 일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등으로 용도가 변경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그까지 딱 줄을 그으세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으로 갑니다. 신청 의무가 없는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세요. 자, 그럼 이거는 줄 안 꺼도 됩니다.
그 만약에 줄을 끊는다면 1번에 죽었습니다. 소유권 이전 매매. 2번에 토지 이용상 죽었습니다. 불합리. 3번에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 분할이 포함된 밑줄을 긋습니다. 개발행위 허가 이래 됐죠. 그러면 잠깐만 요리라 보세요. 잠깐 보세요. 이거는 시험에 나올 게 없어. 나올 게 없는데 만약에 한다면 한 글자만 딱 기억해 두세요. 여기 글자를 보세요. 분할이 있거든. 그럼 제가 적어 볼게요. 분할을 왜 하느냐 이 말이야. 분할을. 그럼 처음에 가장 쉬운 건 이겁니다. 소유권 이전하기 위해서 분할한다. 매매하기 위해서 분할한다. 경계가 불합리하니까 분할한다. 그 다음에 개발, 행위, 허가를 받았으니까 할 수 있다. 그럼 이런 거는 신경 안 써도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경계가 불합리하니까 합리적으로 바꿔야지. 그러니까 분할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는 금방 예를 들었죠. 제가 서울의 명동에 땅 1,000평 가지고 있는데 시가 100억이거든. 그걸 팔려고 내놨다 이 말입니다. 100억짜리 덩치가 크니까 잘 안 팔려. 그럼 쪼개어서 매매할 수마다 있다. 공부할 게 없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를 잠깐만 보세요. 글자를 봅니다. 일필지, 일부의 형질 변경으로 용도가 다르게 된 때 이렇게 놓는 거예요. 됐죠? 그럼 여러분들 거기서 제일 위에 보세요. 제일 위에 빈 공간에 아직 하지 마세요. 보세요. 국어 시간입니다. 여기에 있잖아요. 이게 과수원입니다. 그럼 우리나라 지목에 과수원이라는 지목이 있답다 있지. 그런데 고속도로가 생겼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기는 뭐가 됐습니까? 도로. 그러면 당연히 요것만 치면 분할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 도로로 들어간 고속도로 다시 과수원의 일부가 고속도로에 편입이 됐으니까 요것만 치면 당연히 분할을 해야 되지. 맞아요? 네. 그럼 분할을 하는데 글자를 봅니다. 옛날에는 지목이 뭐였다? 과수원. 지금은 뭐로 바뀌었다? 도로. 그럼 분할을 할 때 지목 변경도 같이 신청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과수원이 있지. 지금은 뭐였다? 도로. 이해했어요? 네. 그럼 이걸 봅니다. 일필지. 그래서 일부가 형질이 달라졌다 안 달라졌다? 달라졌다. 용도가 달라졌다 안 달라졌다? 달라. 그럼 용도가 달라졌다는 게 지목이 달라졌다 안 달라졌다? 달라졌다. 그럼 요만 치면 분할을 해야 된다 안 된다? 해. 요거는 60일 이내 신청 의무가 있다. 그럼 시험에는 있잖아요. 칠판을 보세요. 시험에는 이 자체를 시험에 낼 수는 답으로 만들 수는 없어요. 그럼 결론은 이 글자만 고치는 겁니다. 그럼 해볼게요. 일필지 일부의 형질 변경으로 용도가 다르게 되어 분할을 신청할 때는 90일 이내 오덱스다 X, 60일 이내 O 요것만 외우면 되는 겁니다. 이런 거는 시험에 답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오케이. 그러면 공부할 게 없다 이 말입니다. 왜? 이건 전부 다 며칠로 통일이 되어 있으니까 60일 됐죠? 통과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합병으로 갑니다. 합병은 두 개만 딱 외우면 되는 거예요. 두 개만 외우는데 여러분 여기서 2번에 신청으로 가세요. 신청에 가면은 갈로 열고 1번에 신청 의무 있죠. 의무. 그럼 첫째 줄에 갑니다. 토지 소유자는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에서부터 한 칸 밑에 채용용지까지 줄을 그으세요. 공동주택의 부지, 도로제방, 하천, 구구유지, 철도용지, 수도용지, 학교용지, 공장용지, 채용용지, 공원 이렇게 나오거든. 그래가 한 칸 밑에 60일 이내를 줄을 그으세요. 60일 이내. 그러면 요리로 잠깐 와보세요. 여기에서 제가 적어 볼게요. 그럼 여기에서 합병이 나왔잖아요. 합병이. 자, 그 정리합니다. 공동주택의 부지입니다. 보세요. 도로, 제방, 하천, 국어, 유지입니다. 유지. 공원입니다. 공원. 그래 보세요. 철도용지, 수도용지, 학교용지, 공장용지, 채용용지예요. 그러면 출제인이 시험 문제를 낼 때, 자 보세요. 올해 시험은 요게 또 답이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그럼 문제를 낼 때는 두 가지를 낼 수 있어요. 요거 하나 낼 수 있어요. 그럼 요거 하나 낼 수 있거든. 이거는 왜 시험에 낼 수 있냐면, 자, 제 말을 들어본다. 우리나라 지목은 28개가 있거든. 그 28개 중에 합병을 했을 때 의무 있는 거는 12개다 이 말입니다.
합병을 했을 때 의무 있는 거는 몇 개? 12개. 그럼 요 12개를 외우는 게 시험 문제지.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문제 내는 거는 요거잖아. 날짜잖아요. 60일 아니면 90일이잖아요. 그래서 30회 때는 요거를 갖고 답으로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며칠로 해가지고 90일. 90일이다, 60일이다, 역시. 요거 외우는 방법 알려 드릴게요. 외우는 방법 알려 드릴게요. 1, 2, 3, 4, 5입니다. 자, 그럼 답만 하자면 다 홀수와 짝수입니다. 홀수와 짝수. 우리나라 지목에는 홀수가 있어요. 짝수가 있어요. 홀수 보세요. 홀수. 1은 홀수지. 3도 홀수지. 5도 홀수지. 여기 글자에 홀수가 없어요. 오케이? 네, 그럼 한번 해볼까요? 보면 다 전, 답, 대. 이 홀수지. 여기 없잖아요. 맞죠? 이게 외자지, 외자. 그럼 세 글자짜리 볼까요? 과수원이다, 광천지다, 유원지다, 양화장이다, 사적지다, 주차장이다, 잡중지다. 여기 없잖아요. 맞죠? 네. 5번에는 다섯 글자짜리는 주소용지잖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딱 하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외울 필요 없어요. 아, 합병에 신청 의무 있는 게 12개인데, 오케이? 네. 그 중에 홀수라는 글자는 있다, 없다, 없다. 우리 지목에 홀수가 11개거든. 11개가 없으니까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럼 이걸 시험에 낼 때는 요거의 답입니다. 그럼 두 번째 시험에 낼 수 있는 거는 이거겠죠. 그죠? 다음 중이랍니다. 지적법상 합병을 할 때 신청 의무가 있는 것으로만 묶은 것은 이렇게 낼 수는 있겠지. 그럼 여기서 홀짝만 찾으면 되는 겁니다. 통과.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문제는 맨 밑으로 내려오세요. 합병의 제한이거든. 이거를 이해를 하는 거라. 이거를 이해하는데 여기서 키는 동그라미 3번만 알면 됩니다. 나머지는 몰라도 돼요. 그 몰라도 되는데 자, 제 말 들어보세요. 1번으로 갑니다. 다시 합시다. 우리 법을 공부할 때 성격을 잘 이해해야 돼요. 그럼 합병의 제한이죠. 제한이니까 합병할 수 있다다, 없다다, 없다, 없다. 동그라미 1번만 보세요. 합병하는 토지의 지번부의 지목 또는 소유자가 서로 다른 자만 동그라미 치세요. 그 다음부터는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3번만 이해하면 됩니다. 3번만. 그러면 칠판을 잠깐 와보세요. 요거는 등기 파트에서도 시험 문제를, 요거는 29회 때 여기서 시험 문제를 해서 등기 파트에서 지적에서 내지하고 이랬는데, 자,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자, 여기 와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요래 됐거든. 이 두 토지가 있지. 그럼 이 두 토지가 하나로 합치는 게 합병이다, 합병 아니다, 합병. 그럼 답만 딱 가져가면 됩니다. 요 글자만 딱 읽어보세요. 시작. 동의. 이 두 토지가 같아야 합병이 됩니다. 다르면 합병이 이른다, 안 이른다? 그럼 제가 적어 볼게요. 이런 거 외우는 거 아닙니다. 소유자가 있다, 지목이 있다, 축척이 있다, 주소가 있다, 지분이 있다, 지번, 부여, 지역이 있다. 등기 여부가 있다. 이런 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쉬운 거 해봅시다. 쉬운 거 해봅시다. 여기 소유자 값, 같아, 다르다? 같아. 그럼 합병이 됩니다. 그럼 여기 소유자 값, 여기 소유자마다 같아, 다르다? 그럼 합병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그럼 여기서 지목이죠. 여기는 지목이 전이에요. 여기는 지목이 답이에요. 같아, 다르다? 그럼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축척이죠. 여기는 1200분의 1이고 여기는 600분의 1입니다. 축척이 다르죠. 축척이 다르다는 거는 정밀도가 같아, 다르다? 그럼 합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주소 지분 있죠. 지분 부여 지역이죠. 그럼 지분 부여를 할 때 여기는 삼성동입니다. 여기는 논현동입니다. 같아, 다르지? 그럼 이런 거는 외울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내공이 쌓이면 저절로 안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네. 그럼 이제 문제는 3번이 되면 3번. 동그라미 3번입니다. 합병하려는 토지의 잡니다. 기여,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기, 니어, 성역지에 대한 지역권의 등기, 디귿, 자, 디귿을 줄 것입니다. 등기 원인일자 접수번호가 같은 저당권 등기, 거기서 자르세요. 자르고, 여기서 이제 답입니다. 외의 등기에다가 동그라미를 칩니다. 외의 등기. 그러니까, 그 밑에다가 쓰세요. 외의 등기가 있는, 아직 하지 마세요. 외의 등기가 있는 경우 찾았습니까? 옆에다가 이제 이랍니다. 경우에는 합병할 수 없다. 이렇게 씁니다. 외의 경우에는 합병할 수 없다. 이 말. 그럼 해독을 잘해야 됩니다. 그럼 거기서 3번에 기역, 니은, 뒤끝은 합병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기역, 니은, 뒤끝 이외에는 합병이 안 된다. 그 소리입니다. 해독을 할 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다시 해볼게요. 지금
3번의 제목이 제한이지. 제한이니까 할 수 없다지. 맞아요? 네. 그러면 거기서 동그라미 3번에 기억, 니은, 뒷것 이외에는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써놓은 거는 할 수 뭐다? 있다 이 말입니다. 다시 할게요. 왜의 등기를 찾았어요? 그 왜의 등기가 키입니다. 맞다. 그러면 이제 칠판을 잠깐 와보세요. 자, 요거 하나만 딱 공부를 하면 됩니다. 자, 오늘 나중에 배울 거거든. 소유권이 있고 소유권 이외가 있어요. 소유권 이외 일이 나오거든. 그럼 용익권이 있고 저당권이 있답다. 이제 그럼 요래만 딱 나누세요. 제가 가장 잘 쓰는 말이 이 말이거든. 두 개로 나누었다는 말은 내용이 같아 다르다. 그러면 이게 O면 이거는 X입니다. 이게 O면 이거는 뭡니까? X입니다. 이해했죠?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봅니다. 제가 가장 쉬운 거는 이겁니다. 부동산 일부의 권리를 설정할 수 있냐 없냐 이 말. 부동산 일부의 권리를 설정할 수 있으면 합병이 됩니다. 오케이? 네. 그럼 용익권은 부동산 일부에 돼야 안 돼요? 돼. 그럼 합병이 됩니다. 그럼 저당권은 부동산 일부에 돼야 안 돼요? 안 돼. 그럼 합병이 안 됩니다. 그럼 다시 이거 지난주에 많이 했는데 좋다? 요리 와보세요. 질문 들어보세요. 다시 해볼게요. 써놓고 공부해 볼 거예요. 그러면 소유권이 있어요. 지상권이 있다. 전세권이 있다. 임차권이 있어요. 성역지 지역권이 있어요. 등기, 원인, 일자, 접수, 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입니다. 됐죠? 그러면 이제 보세요. 요리 옵니다. 보세요. 저당권입니다. 그럼 잠깐만 요거를 제가 가지고 올게요. 보세요. 성역지 지역권이 있고 요역지 지역권이 있답다. 이제 그러면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성역지. 그럼 만약에 출제인이 요역지도 된다면 이 글자는 안 쓰지. 맞다. 그럼 요 글자를 썼다는 말은 성역지는 된다는 말이에요. 요역지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가장 쉽게 해봅시다. 성역지는 부동산 일부의 권리를 설정할 수 있다. 그럼 합병을 해줍니다. 요역지는 부동산 일부의 권리를 설정할 수 있다. 없다. 그러면 안 됩니다. 자, 좋다. 그럼 여러분들 요리해 보세요. 다시 할게요. 이 말 자체를 이해를 못하고 있네요. 그죠? 자, 보세요. 자, 요리됐죠? 보세요. 합병하기 전입니다. 합병한 후입니다. 후. 요거는 100번지고 101번지입니다. 합병하기 전입니다. 아직 합병 안 했어요. 100번지에 전세가 있어요. 그럼 요거를 제가 잠깐 가져와 볼게요. 요거는 지금 몇 필지입니까? 2필지지. 요거를 가져오는 게 요거지. 한 필지지. 요게 요거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기에 무슨 권이 있다? 전세. 맞아? 그럼 이 전세는 1필지 전부에 있어요? 일부에 있어요? 전부. 이게 전부에 있지. 맞아요? 네. 아니 100번지에 전세가 있으니까 전부에 있지. 맞다. 그럼 이제 합병을 합니다. 하면 요거 이제 지웠죠? 그럼 하나가 됐지. 맞죠? 네. 전세는 요것만 침이지. 그럼 합병을 해버리니까 뭐가 됐다? 일부가 되지. 합병하기 전에는 뭐였다? 전부였지. 합병을 해버리니까 뭐가 됐다? 일부가. 그럼 일부의 전세권 돼? 안 돼요? 돼. 그럼 합병을 해준다? 안 해준다? 해주지. 좀 잠깐만 요리를 와보세요. 요거 외워두면은 여러분들 너무너무 쉬운 거거든. 제하고 수업을 할 때 부동산 일부자가 딱 나오면은 토지의 일부도 돼. 건물의 일부도 돼. 근데 이해하기 빠른 거는 건물의 일부가 이해가 빨라요. 보세요. 우리 집에 아파트에 방이 4개다. 오케이? 네. 그럼 방 한 칸이 부동산 일부지. 맞다. 그럼 방 한 칸 전세 돼야 안 돼요? 돼. 임대차 돼야 안 돼요? 돼. 우리는 토지의 일부의 지상권 돼야 안 돼요? 돼. 토지의 일부의 지역권 돼야 안 돼요? 돼. 그럼 이건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방 한 칸만 은행에 저당 잡힐 수는 있다, 없다. 이런 저당권은 그럼 부동산 일부에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 그럼 이리로 다시 오세요. 자, 국어 시간입니다. 자, 이게 지금 몇 필지다? 2필지. 요거 100번지입니다. 101번지입니다. 보세요. 100번지에 저당권이 있습니다. 1필지 일부에 있다, 전부에 있다, 전부. 이 100번지에 저당권이 있다 이 말입니다. 아직 합병 안 했으니까 2필지지. 맞아요. 네. 그럼 합병을 합니다. 하면 한 필지가 됐지.
한 필지가 됐지. 그럼 저당권은 요만큼이지. 합병을 해버리니까 뭐가 됐다? 일부. 일부의 저당권은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그럼 저당권에 설정된 토지는 합병을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네. 부동산 일부의 권리를 설정할 수 있어야 합병을 해준다, 이 말이에요. 부동산 일부의 권리를 설정할 수 없으면 합병을 안 해준다, 이 말입니다. 이해했어요? 네. 그럼 이제 요것만 딱 종교하면 됩니다. 성역지는 일부에 돼야 안 돼요? 돼. 그럼 합병이 됩니다. 요역지는 일부에 돼야 안 돼요? 안 돼. 그럼 합병 안 됩니다. 오케이? 네. 그럼 요 밑에 글을 봅니다. 요 글자만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글자의 차이점만 이해하면 되죠. 자, 보세요. 위에 거 읽어봅니다. 시작. 등기 원인 일자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 밑에 거는 시작. 저당권. 글자가 같아 다르다? 다릅니다. 요게 하나입니다. 하나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몇 가지 연습을 해보면 제가 제 말 들어보세요. 정합니다. 등기 의무자, 소유권의 등기, 명인이 등기 의무자. 글자가 같아 다르다? 다르지. 보세요. 대지권 등기,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 같아 다르다? 다르지. 오케이? 그러면 여기는 저당권, 등기 원인일자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 글자가 같아 다르다? 다르지. 그러면 저당권은 합병이 안 됩니다. 이거는 합병이 됩니다. 합병이 돼.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애들 때, 자, 보세요. 자, 이래 이야기했거든. 제가 5억짜리 땅 두 필지를 가지고 있어요. 은행에 돈 10억을 빌린다, 이 말입니다. 그럼 돈 10억을 빌리면 담보물을 제공해야지. 그럴 때 10억짜리 부동산 하나 있다면 하나만 담보로 제공하면 되지. 그럼 나는 10억짜리가 없어. 5억짜리 밖에 없어. 그럼 이 두 개 같이 담보로 제공해야 된다. 어드와이더? 같이 들어가니까 일자가 같아, 안 같아? 같이. 접수번호가 같아, 안 같아? 같이. 이해됩니까? 요게 등기 원인일자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이에요. 됐죠? 그럼 이제 두 번째입니다. 돈 못 갚았어요. 돈 못 갚았다면 두 개, 경매. 같이 들어간다, 따로 들어간다? 같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두 개가 같이 경매 들어가나, 두 개를 합쳐서 하나로 경매 들어가나, 이치는 같아, 안 같아? 같아. 그러니까 합병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몰라도 돼요. 공부를 할 때 저당권, 등기 원인일자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 산지관리법, 국토의경매 이용에 관한 법률 이런 거를 자꾸 구별하면 되는 거라. 통과 고려해 주세요. 그럼 그것만 딱 기억해 두면 됩니다. 됐습니다. 그럼 한 장을 넘기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목 변경이에요. 지목 변경은 시험에 낼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 신청의 60일 이내는 일단 줄을 꺼세요. 60일 이내. 그 다음에 3번에 대상 토지입니다. 대상 토지. 근데 이건 답이 나와 있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자, 처음에 갑니다. 1. 국토의경매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질 변경이죠. 항상 제 손을 봅니다. 형질 변경 다음 출제 이유는 형질 변경만 써도 뒤에 뭐가 생략돼 있다? 용도 변경이 생략돼 있지. 오케이? 네. 그걸 안 써도 뒤에 또 뭐가 생략돼 있다? 지목 변경이 생략돼 있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2번입니다.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 변경 나와야 안 나요? 나와. 그래서 수업 시간에 요래 써보세요. 요거 써보세요. 폐교. 요래 써보세요. 폐교. 시골에 가면 학교가 있어요. 그럼 학교는 학교용지지, 학교용지. 근데 학생 수가 줄어들어서 학교가 문을 닫았어. 그럼 기업체에서 사들여서 연수원으로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지목은 대가 되는 거예요. 용도가 달라진 겁니다. 통과. 그 다음에 3번입니다. 도시개발 사업만 줄 것을. 도시개발사업. 항상 도시개발사업, 공공사업 이런 말 나오면 전부 다 할 수 뭐다 있다. 여러분 도시개발사업이라는 말 자체가 기존에 있는 토지 깡그리 뭉개고 새로 다 정하잖아요. 그럼 지목은 다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해요. 그러다 가면 됩니다. 공부할 게 없어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14페이지를 잠깐 가봅니다. 제일 위에 첨부 서류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2번 그 동그라미 2번만 조심하면 됩니다. 근데 공부 안 해도 돼요. 그럼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개발행위 허가, 농지 전용 허가, 보전 산지 전용 허가, 지목 변경과 관련된 자 밑으로 긋습니다. 규제를 받지 아니하는 고가리면 딱 돼요. 토지의 지목 변경 이거 자르세요. 자 밑으로 긋습니다. 전답 과수원.
상호간의 지목 변경의 경우에는 위 기억리인데 서류의 첨부를 동그라미 칩니다. 생략할 수마다 있다. 그럼 제 손을 잠깐만 보세요. 너무너무 쉬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세요. 이 글자를 보세요. 전, 답, 과수원. 성질이 유사하다, 유사하지 않다? 유사. 그러면 밭이 논이 되고 논이 밭이 되는 겁니다. 밭이 과수원이 되고 과수원이 밭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상호간의 지목 변경할 때는 서류가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 뜻입니다. 그 다음에 답이 나와 있죠. 지목 변경과 관련된 규제를 받는다는 말하고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말하고 표현이 같아 다르다? 다르지. 그럼 규제를 받는다라는 말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이다 아니다? 아니지. 그럼 서류 제출해야지. 그런데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말은 마음대로 할 수마다 있다. 그때는 서류를 생략한다. 서류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다 안 됐다? 되지. 그러다 하세요. 조금 쉬었다가 공부를 하도록 합니다. 칠판은 지우지 마세요. 칠판 지우지 마세요.